번째 시청자님 연결이 되고 있어서요.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오늘 네이버 갑자기 주르륵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1만 7천 원이요. 21만 7천 원이고요.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 네, 10% 정도 되십니다. 네이버 다시 AI 모멘텀 받나 싶었는데 오늘 5%나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올게요. 이화진.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일단 두 분의 예. 의견부터 볼까요? 통이요. 네이버는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5% 빠진 반면에도 카카오는 5%나 올랐는데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카카오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건 물론 어제도 외국인 기관이 강한 모습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터가 좀 그게 조금 강력하게 좀 이미지가 좀 심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리포터가 나왔냐면은 2020년 이후에 리포터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보다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 이유가 이제 오픈 AI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이런 4월 달에 카나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카카오는 사실 그동안 AI 모델을 출시를 계속 지연되어 왔었고, 여기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죠. 물론 이제 앞서간 건 맞았습니다. 하이퍼 클로버 X나 아니면은 이제 클로바나 그리고 네이버 큐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AI 모델들을 출시를 해왔었고 이 시장을 선점해왔던 네이버가 카카오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점유율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둘의 이제 경쟁은 본격적으로 아마 4월 달부터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 시장에서는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최근에 좀 비중이 좀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고 네이버는 그동안 충분히 하이퍼 클러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쪽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오늘 이제 빠졌다고 해서 사실 뭐 네이버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아마 본격적인 좀 구조적인 재편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부와 관련해서 이런 AI 쪽 아마 추경이 아직 안 나왔는데 결국 추경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특히 AI 쪽에 대한 투자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하긴 했지만은 이미 애초에 AI 관련된 투자 자금에 대한 얘기가 하나 둘씩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동시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일단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올라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AI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가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한 좀 핵심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좀 일단 가져가도 좀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 그게 얼마까지 기다렸다가 팔으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네이버가 물론 저는 21년만큼의 가격대는 지금 당장에 좀 무리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럼 네이버가 적어도 2배는 가야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기준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네이버도 아마 조만간에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적은 계속 가파르게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메타나 이제 구글이 본격적으로 광고 수익이 나왔던 게뭐 제미나이나 람마를 통해서 이런 광고 수익이 올라왔었고 그러면 네이버도 이제 하이퍼클로버가 재작년 9월달에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실적이 계속 개선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런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25만 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이후에 카나다가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위기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적어도 4월 이전까지는 그런 모멘텀은 같이 부각받을 수 있고 적어도 추경 한번 나오게 되면은 추경이 실제로 AI 쪽에 대한 투자가 더 강하게 나오면은 일단 그때 한번 위쪽으로 시프팅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 쪽은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 쪽에 대한 싸움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그 상방에 대한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현대 일렉트릭 매수가와 비중은요? 40만 3천 원에 20%요. 네, 40만 3천 원에 20%세요. 예, 예. 자, 근데 이거를 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될 건지 네. 아니면 이대로 기다려야 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과연 더 물타기가 필요한 시점인지 한번 HD 현대 일렉트릭 3당 도와드려 볼게요. 두 분에게 일단 그분들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동일하게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AI 인프라 공급 과잉 우려가 거론되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사셨나요? 이거 보니까요, 주가가? 그게 지금 2월 4일 날인가? 그쵸. 한 달이 안 됐군요. 예. 예. 거의 네, 올해 2월 말이니까요. 네, 근데 그때 사셨는데 순간적으로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가격대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밀리게 되면 한 번 더 추매를 하시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가격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쪽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거는 전력기기 쪽 다 좋은 거 아는데 그 외에 뭐 추가로 뭐가 더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많은 상황 쪽에서 오늘 같은 날도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 같은 영향권,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도 엔비디아가 꺾이게 되면 이쪽도 좀 수요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서 뭐가 안 좋은 거 없습니다. 다 괜찮은데 시장이 약간 좀 긴장하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미국에서도 리쇼어링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많고 게다가 또 LA 산불 피해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변압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쇼티지가 계속 나는 쪽에서 더 좋아지는 게 여전히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시장의 실망감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더 밀린다 그러면은 저는 추매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저항대가 한번 이탈했습니다. 그 가격대가 이제 지금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나올 텐데 그 정도가 가격이 한 37만 원대 됩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좀 멀어지는 가격대. 그래서 한번 조금 좀 추가적으로 더 밀리겠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한 2만 원, 1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한번 터치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추가로 매수해서 지금 비중이 20%대니까 한 30%대까지 늘려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약간 그 37만 원대는 밑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도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 정도의 저항대에서 싸게 사셨던 분들은 부분은 그때 한번 좀 저항대 부분에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게 되면 31만 원대 부분 들어온다 그러면 추매 가능하시고요. 한 37만 원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싸게 샀던 건 정리하셔서 다시 이제 다음 변화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종목은 SNS텍이고요. 네. 31,500원에 100%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생각 같아가지고요.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들어가셨고요. SNS텍 비중이 꽤 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들 짜나가야 될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고 올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NS텍 보유 의견 주셨고요. 아직 이화진 과장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네, 보유하신 김민수 선생님. 네, 보유해주신 김민수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진 과장님도 보유신데 타자가 좀 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지금 SNS텍 한 주 전에 사셨는데 조금 멀어지네요. 예, 속상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 이 회사는 이제 좀 회사 이름이 길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EUV에 들어가는 쪽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쪽들이죠. 또 이제 보통 보면 노광광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쬐어서 웨이퍼의 그 회로 패턴을 만드는데 그거에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셨네요. 근데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네, 예, 예.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근데 요즘에 이쪽이 또 부각을 받는 게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간 이제 DUV와 EUV 쪽이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가능성들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꿀락꿀락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비교하는 회사가 뭐 FST도 같이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날 이제 약간 좀 낙폭이 살짝 벌어졌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일단 동반적인 매도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내용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런 상황 쪽으로는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추세가 이탈해서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조정 정도로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100%시다 보니까 운영의 묘가 좀 없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면 추매를 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마통을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 내일 당장 3만 원대 안쪽 그러니까 29,700원인데 3만 원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놓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딱 양봉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일단은 걱정은 없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저항대 본 터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해 버리게 되면 추가로 다음 지지권들이 한 28,000원대 부근 초반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여기서 한번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확인되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추가 현금은 가능하신가요 혹시? 약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그거를 좀 활용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엔비디아발 뭐 반도체 아니면 IT 쪽에 대한 위축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결이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힘을 내주거나 그런 쪽에 변화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경쟁력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응해 보시고 다음 이제 저항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정도까지 해서 다음 저항대가 약 한 34,000원대 정도가 일단 1차 저항권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싸게 들어가셨던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기본 비중만 쭉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많은 지식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실리콘2에 얼마에 매수하시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300원에 네. 10% 정도 됩니다. 이게 너무 억울한 게 또 다른 화장품들은 너무 잘 가던데 실적 쇼크를 너무 강하게 받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도 너무 속상한데 두 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어떻게 잘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불통이요. 매도 의견과 보유 의견이 있는데요. 매도 또는 보유 중에서 어느 의견 더 듣고 싶으실까요? 저 이하진 대표님네. 이화진 과장님, 왜 팔아야 되나요? 안 그래도 내려서 억울한데.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작년도 이제 1분기 때 아마 실적이 아마 큰 폭으로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뭐 유통 플랫폼 쪽에 이제 많은 시선이 쏠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성장하다가 4분기 때 살짝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에 대한 둔화라고 좀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 이제 실적이 부진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글래너도 이제 크레딧이 1,4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했죠. 물론 이 회사가 예전에 올리브영을 한 3, 4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도 유통 플랫폼인데 그러면
실리콘2도 들어왔다는 거는 향후에 기대감을 보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컸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물론 매도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시청자님께서 난 그냥 계속 끝까지 가져갈래 라고 하시면은 물론 이제 보니까 26,300원도 이제 가격이 일단 싸죠. 결국엔 중요한 관건은 전 첫 번째는 유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유럽 플랫폼 이제 그쪽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영국 쪽에도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저는 올해 같은 경우 유럽이 좀 중요한 이유가 전년도에 금리 인하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됐고 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올라왔을 때 그러면 실리콘투는 북미 쪽의 성장은 살짝 둔화될 수는 있어도 유럽 쪽에서 빠르게 올라온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당장에 매도라고 한 거는 일단은 투심의 변화가 좀 생겼다. 일단은 만약에 그 손실에 대한 차이가 크지는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투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다음 분 연결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리약품이요. 27만 7천 원에 네. 15%거든요. 네, 한미약품이고요. 27만 7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기업은 네. 단기로 보실까요? 아니면 장기로도 보시는 걸까요? 아, 이거 좀 오래됐어요. 작년에. 근데 아이고, 네. 제가 매수가 근처 거의 다 왔는데 네. 야금야금 빠지더니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돼서 저도 그럴 것 전화를 같습니다. 드렸는데 네. 제가 이화진 과장님한테 네. 상담을 듣고 싶어요. 아까도 셀트리온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셀트리온이 있어가지고 어제 쓸 거라서 오늘 포항으로 와가지고 걱정됐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자, 너무 그러면은 감사해요. 두 네네. 분 중에서 어느 분에게 여쭤볼지는 이화진 과장님이라고 하셨고요. 네.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두 분의 의견도 네. 한번 다양하게 들어볼까요? 아, 네, 그럼 더욱 감사하죠. 네, 한미약품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통이요. 네, 보유 의견이시고요. 이미 마음속에 정하고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매력도는 사실 한미약품보다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미약품도 메시 치료제나 아니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도 제 임상 한자 모집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끝나고 이제 임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추후에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작년에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간담회도 좀 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4분기, 1분기 실적은 일단 북경 한미 쪽의 법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특히 좀 계절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엄청난 이제 독감이나 이런 감기 이슈가 있으면서 특히 매출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좋아졌었고, 근데 한미약품이나 특히나 대부분 이런 의약품 업체들이 전년도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의사들의 파업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출이 이제 제품에 대한 매출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메시 치료제나 아니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임상이 좀 마무리가 되어 와줘야 그게 모멘텀이 생깁니다. 뭐 유황양이도 마찬가지고 알티오전도 마찬가지고 물론 셀트리온이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못 갔던 거는 결국에는 진펜트라가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안 올라와서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이게 알테오젠이나 이런 ABA 바이오처럼 새로운 기술 이전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측면에서는 아직 마땅한 그런 흐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저는 만약에 한미약품을 27만 7천 원이면 사실 전 이 가격대라면 일단 보유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비중을 좀 늘리지는 마시고요. 한미약품이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서는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지금 당장 있는 회사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제약바이오가 올해나 내년에 더 좋아지는 건 맞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유지는 하시되 대신에 목표를 너무 크게는 두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27만 7천 원 이상의 한 적어도 29만 원, 30만 원 더 오시면은 일단 파시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 새로운 모멘텀이 많은 쪽으로 대안책을 찾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전문가님 저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상 3상은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탑9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FDA도 승인 신청하면 그게 적어도 2년,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시간이 간다? 아니, 그걸로 이제 모멘텀이 나오지는 좀 않을 거고, 물론 기술 이전하면 좋겠죠. 근데 아마 기술 이전은 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이 시장 자체가 일랄리나 아니면 노보노 디스크가 좀 주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매시 치료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미약품은 그동안 계속 꾸준히 좀 상업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충분히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매수가 흔쾌해서 좀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한미약품 3장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YC캠이요. 네. 26,700원에 10%요. 26,700원의 보유 비중은 10%십니다. 오늘 이렇게나 내렸으면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빨리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여줄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의견도 함께 듣고 올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통이요. YC캠은 다행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한 분에게 여쭤봐야 되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10% 빠졌네요. 속상합니다. 시청자님, 한 2주 전에 사신 것 같은데 속상하시죠? 네, 어저께만 해도 수익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보다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먼저 몸 잘 챙기시고요. 주가 빠지다 보면 마음도 몸도 막 힘듭니다. 근데 그 관련돼서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YCKM 하게 되면 저희가 유리기판만 보는데 정확하게는 장비회사 쪽에서 HBM 관련된 쪽도 괜찮게 있고요. 게다가 또 낸드 관련된 장비 쪽에서도 성과 난다라서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HBM 쪽도 올해 진입한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중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대표적인 EUV 린스라든가 또 장비 쪽도 아까 말씀드렸던 EUV 쪽도 기대는 좀 성장성에서는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쪽인데, 지금 올해 시장에서는 흑자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거기다가 또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 강하게 부각받다 보니까 시장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좀 타점이 살짝 좀 고점에서 좀 멈칫멈칫했었을 때 들어가시다 보니까 좀 대응이 좀 어려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에서 지금 한 4,000원 가까이 좀 밀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원래 요장도 한 25,000원대 부근에서 한번 지지해서 턴했었을 때 그때 매수가 근처 비슷하게 한번 왔었네요, 보니까요. 그때 장중에요. 네. 그때 분도 어떻게 보면 요 추세 쪽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조금 빠르셨다 그러면 한번 좀 했다가 내려가는 거 보고는 좀 덜어내셨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계속 보면서 트레이딩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렵죠.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고요. 그럼 지금 가격대 부분이면 또 하나 강력한 지지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일 일단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여기서 턴하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여기서 이제 또 걸립니다. 한 24,500원대 부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 추가 대응할 현금 좀 있으세요? 네, 해도 돼요? 예, 하셔도 되는데요. 내일 단계에서 만약에 여기서 턴하는 거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내일 한 9시 한 반 정도쯤에선 더 안 빠지고 플러스가 나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다면 그때 진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약간 단가를 더 낮춰주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보시고, 근데 또 이거는 베스트 케이스고요. 좀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탈한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한번 더 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 중에서의 변화 좀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유리기판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좀 저항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낮춰서 어느 정도 좀 본전 이상으로 된다 그러면은 좀 비중은 참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팔아야 되나요?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한 25,000원대 전후 정도가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왜냐면 그때 꺾였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까지 지금 들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럴 때는 길게 갖고 가는 것보다 만약에 추매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요 정도쯤에선
끊어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 저항대 돌파해야 그다음에 강화됐기 때문에 예, 그거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기 하세요. 지금 기침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었던 만큼 시간을 대표님께서 많이 할애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또 뒤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전략들 잘 짜나가시길 바랄게요.